6월 30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요 은행 6곳에서 현금 서비스가 대폭 축소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 은행들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저는 20년 경력의 금융 전문가 이재훈입니다. 어르신, 이제 현금 입출금이 안 됩니다. 앱으로만 가능해요. 평생 현금만 써오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멘붕이 오셨습니다. 그럼 내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6월 이후 어떤 변화가 닥치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본격적인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현재 10만 명의 국민이 현금 없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제를 QR코드와 디지털로만 하는 테스트 말입니다. 편의점에서 사탕 하나 사는 것부터 병원비 내는 것까지 모든 게 휴대폰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이런 큰 변화가 우리 국민들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발걸음한 곳이 6곳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시는 바로 그 은행들이에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20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은행장들이 한국은행에 가는 게 상식인데 이번엔 총재가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총재가 강조한 게 2가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아고라, 국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한강,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실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직접 만드는 전자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앞으로는 예금 토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최대 10만 명의 국민이 실제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바꿔서 결제해보는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탕 하나 사는 일부터 병원비까지 모든 결제를 QR코드로만 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갑자기 QR코드로 결제하라고 하면 정말 막막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지점에서 일할 때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은행원님, 카드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ATM, 기계 어떻게 써요? 하시면서 정말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카드도 아니고 QR코드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이 됩니다. 몇 달 전에 78세 되신 박영수 할아버지 한 분이 지점에 오셨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카카오페이 같은 거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거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평생 현금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QR코드, 디지털 화폐 이런 걸 써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물론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실험의 장점도 많다고 합니다. 첫째, 해외 송금이 훨씬 간편해진다고 해요. 지금은 해외 송금하려면 복잡한 절차도 많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쓰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산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분실할 걱정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현금은 찾기 어렵잖아요. 디지털 화폐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분실 위험이 적다는 거죠. 셋째,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20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디지털 화폐의 어두운 면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거래가 추적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요.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사면 누가 뭘 샀는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기록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감시하는 것과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죠.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5세 이영희 할머니께서 지난달에 저희 센터에 오셨어요. 은행원님, 제 거래 내역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나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닙니다. 본인만 볼 수 있어요 라고 안심시켜 드렸는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화폐가 되면 정부에서도 은행에서도 여러분이 뭘 사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뱅킹도 가끔 먹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입니다.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현금이 있으면 그나마 대안이라도 있는데 현금마저 없어지면 정말 답이 없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실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해킹당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휴대폰 비밀번호 설정하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이런 걸 어느 정도 하잖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제가 지점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 한 분이 휴대폰을 잃어버리셨는데 그 안에 은행 앱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몰라요. 은행원님, 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정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만약 디지털 화폐까지 들어 있었다면 얼마나 더 걱정하셨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미 우리나라는 카드나 간편 결제 시장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교통카드로 지하철도 타고 신용카드로 쇼핑도 하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결제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왜 또 다른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도 반대 청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잘 되고 있는 걸 바꾸려고 하느냐는 거죠.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은 이미 CBDC를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 거죠. 미국이 포기한 걸 우리나라가 굳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더욱 의심스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와요. 특히 돈과 관련된 시스템은 더욱 조심해야 하죠.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6월 30일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욱 불안해요.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현금 사용을 중단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중대한 변화가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시골 지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어르신들이 현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에요.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달 연금을 받으러 오시면서 항상 현금으로 찾아가셨거든요. 은행원님, 나는 이 돈만 믿고 살아 하시면서 지폐를 정성스럽게 세어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디지털 화폐만 써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시골이나 외곽 지역이에요. 아직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현금이 없어지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충남 서천군 지점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박순덕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82세 되신 분이었는데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은행원님, 우리 동네는 카드 되는 데가 별로 없어. 시장에서 야채 사고 생선 사고 할 때 모두 현금으로 해야 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정말 큰 불편을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은 용돈을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없어지면 아이들 용돈도 디지털로 줘야 하나요? 초등학생이 휴대폰으로 용돈 관리하라고 하면 될까요?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점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와서 적금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매주 용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거였는데 아이가 직접 현금을 내고 통장에 기록되는 걸 보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와, 내 돈이 늘어났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현금이 있어야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직접 만져보고 세어보고 모아보면서 돈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분들이에요. 지금은 지폐마다 점자가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구별하라는 건가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시각장애인 고객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현금을 만지면서 이건 10,000원, 이건 5,000원 하고 정확하게 구별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 화폐만 쓰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생겼을 때예요. 몇 년 전에 큰 정전 사태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정말 큰일 났었잖아요. 그런데 현금마저 없어지면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전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멈췄거든요. 현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비상수단마저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개인정보 문제예요. 지금도 해킹 사고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카드 정보 유출되고 개인정보 털리고 하는 일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디지털 화폐까지 해킹당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한 고객분의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어요. 본인이 하지 않은 거래였는데 해킹당한 거였거든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몰라요. 다행히 은행에서 보상해 드렸지만 그런 일이 디지털 화폐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은 해킹당할 위험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돈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의 디지털 격차예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스마트폰 자체를 어려워하시는데 거기에 디지털 화폐까지 써야 한다면 정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84세 조영수 할아버지 한 분이 ATM 사용법을 배우려고 몇 번이나 오셨어요. 그런데 매번 헷갈리시더라고요. 이 버튼을 누르라고 했나? 저 버튼을 누르라고 했나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결국 몇 달 후에 포기하시고 창구에서만 거래하시게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QR코드, 디지털 지갑 이런 걸 써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게다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79세 김말순 할머니 같은 경우예요.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은행원님,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제한적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욱 고립되신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쓰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스마트폰도 없거나 오래된 기종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점에서 만났던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78세 되신 분이었는데 아직도 이지폰을 쓰고 계셨거든요. 은행원님, 스마트폰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이 폰도 자녀가 사준 건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디지털 화폐 때문에 더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새로운 사기 유형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점이에요. 지금도 메신저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사기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당하시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72세 박동식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문자 메시지를 받고 ATM 기계에서 돈을 이체하시다가 사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직원이 발견해서 막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훨씬 더 복잡하니까 사기꾼들이 이용할 여지가 더 많을 거예요. 할아버지, 디지털 화폐 보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QR코드 찍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큰 변화를 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20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데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변화는 결국 실패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돈과 관련된 건 더욱 그래요. 제가 예전에 새로운 ATM 기계가 도입됐을 때를 기억해요. 기능도 많고 편리하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하셨거든요. 결국 예전 방식도 함께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더라도 현금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현금이 사라진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화폐 사용법을 배우는 동안 생기는 불편함, 실수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을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제가 지점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어르신 한 분이 조작 실수로 잘못된 거래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은행원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 눌렀나요? 하시면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20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컴퓨터가 도입되고 ATM이 생기고 인터넷 뱅킹이 시작되고 모바일 뱅킹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항상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셨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통장 정리가 전산화됐을 때예요. 예전에는 은행원이 직접 도장 찍어서 통장에 기록해 드렸는데 갑자기 기계에서 자동으로 인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진짜 맞나?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데 믿을 수 있나? 하시면서 걱정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들의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분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둘째, 현금과 디지털 결제를 병행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갑자기 바뀌면 당황스러우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카드나 간편 결제를 써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주변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6월 30일 이후에 현금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20년간 금융 전문가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에 간곡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금과 디지털 화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를 쓰고 어르신들은 현금을 쓰시면 되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카드나 휴대폰 결제를 많이 쓰고 어르신들은 현금을 주로 쓰시잖아요. 서로 불편해하지 않고 각자 편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면
충분한 준비 기간과 교육이 필요해요. 6월 30일까지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몇 년은 걸려야 할 일인데 말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느꼈던 건데 어르신들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 생각보다 잘 배우세요. 다만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포기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보안 시스템도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해요.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처럼 복잡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더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하죠. 또한 시골이나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해요. 모든 국민이 똑같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 화폐 때문에 오히려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고객이 불편해하면 소용없다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번 디지털 화폐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정작 사용해야 할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특히 주변의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하고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 때문에 어려워하신다면 함께 배워드리고 도와드려야 해요. 혼자서는 정말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CBDC와 디지털 화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현금이 사라져도 괜찮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금융업계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변화가 더 성공적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방송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중요한 금융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